언제나 필승!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분석을 해드렸죠. 중국 시장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1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또 굉장히 좀 유의미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이제 국가는 미국이고요.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관은 FRB입니다. FRB.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도 이제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는 예전보다도 훨씬 더 영향력이 큰 그런 국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그 중에서도 이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의 FRB 못지않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상황이 앞으로 좀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그 근거 그리고 앞으로 중국 시장이 어떤 식으로 커갈지 한국 시장도 이제 중국 시장이 커가면서 분명히 같이 이제 어느 정도의 모멘텀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은 이제 통화 정책이 굉장히 좀 시장 친화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거의 어느 정도는 이제 타결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생기면서 중국 역시나 그에 따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상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 전 영상에도 살펴드렸지만 이제 외화 유치를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 외화 유치를 위해서는 대출만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구두은행의 대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이고요. 부채가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은행 대출뿐만 아니라 뭐 증시라던가 채권 시장 이쪽을 개방을 좀 함으로써 이 달러의 유치를 굉장히 확보하고, 그러니까 유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이제 통화량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고요. 또한 금리 인하설까지 대두가 되면서 통화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략 통화량 증가율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데,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대출을 받을 때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이유를 대출을 받을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보통은 집 살 때 아니면 차 살 때 아니면은 뭐 주식에 대해서 이제 신용대출을 할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건데요. 사실상 거의 중국의 90% 가량이 개인들 이제 투자금이기 때문에 이 대출 증가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 집은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고, 뭐 차도 이제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가 증가한다는 것이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한다는 것이라고 알 수 있고, 중국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증시 역시나 선반영되어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특히나 신용대출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역시나 이런 중국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는 그런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2018년까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긴축 재정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창 금리를 올리는 때이기 때문에 중국도 그에 맞춰서 긴축 재정을 썼었지만, 이제 2019년 들어서 미국이 이제 FOMC 측에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다라고 이제 밝혔고요. 그 전부터 이미 중국은 지급 준비율을 인하를 하면서 이러한 이제 확장 재정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의 통화량 증가율이 이제 8% 이하로 떨어지면서 세계 그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지만, 이제 올해 들어서 10% 이상, 15%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다시금 이제 통화 유동성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는 주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그런 실적과 그리고 글로벌 증시라던가 중국 증시에 대한 유동성이 아주 빠르게 유입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죠. 조금 더 좀 깊숙이 좀 알아보자면은 중국의 1분기 신규 대출 규모가 대략 5조 8,100억 위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대략 한 70조 가량이 되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런 자금이 신규 대출로 되었고요. 전년 동기에 이제 4조 8,600억 위안에 대해서 이제 위안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대략 한 20% 가까이 증가를 했다. 대략 한 18%, 19%가량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토록 이제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통화량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에는 아주 효과적으로 이제 이 모멘텀이 반영되는 것이고요.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도 역시나 이 대출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나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이 자산의 버블화, 이 자산의 인플레이션화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대출 역시나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점차 협상 궤도를 밟아 나가면서 중국 측에서는 부담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고, 이 달러 유치라던가 외화 유치에 아주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이 거의 끝나가는 것을 또 암시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죠. 어떠한 명장이라도 절대 두 가지 전쟁을 한 번에 일으키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을 한 번에 일으켰을 때 모든 결과 100%의 확률로 패배로 직결됐기 때문에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를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전쟁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이 유럽과의 이제 새로운 전쟁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과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그런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시장에 자금이 풀리는 것이니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고요. 특히 유가의 상승률을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이미 60달러 중반대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기 민감주 역시나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국면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이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중국이 세계 제조업 역할을 지금까지 대략 한 10년 이상 해왔지만 이 제조업 역할을 이제 중국에서 인도 쪽으로 바톤 터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미국 쪽에서도 중국보다는 인도 쪽에 어마어마한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인도는 앞으로도 통화량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장기간 증가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지금 증시 역시나 고평가 영역에 있기는 하지만 뭐 조정을 받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기회가 오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잡더라도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을 보기가 거의 힘든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 필승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한 이제 통화량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미국의 FOMC 역시나 올해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자산 축소하는 것도 조금은 좀 이제 9월달부터는 완전 중단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미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이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물가 상승이라는 것은 곧 통화 가치의 하락이다. 통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그 반대급부인 뭐 증시라던가 아니면은 뭐 금, 뭐 좀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 시장을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유동성 장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고, 생각한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에 성공한다면 그 재선 전까지는 좀 황금 랠리를 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선 이후에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미국의 영원한 1등을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기술전쟁, 금융전쟁까지 이제 확대하면서 정말로 안 좋은 신냉정 시대가 정말로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뿐더러 지금 미국이라던가 중국, 인도 측에서 모두 이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특히나 유럽 측에서도 이제 긴축 재정을 하려고 했으나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특히나 이 양적 완화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을 푸는 그런 정책들이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국을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전 세계로 봤을 때 이 자금 측면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측면에서
중국의 인민은행을 넘을 수 있는 기관이 전 세계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미국의 FRB, 미국의 중앙은행도 대략 자산이 4조 2,100억 달러 정도, 4조 2,1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자산인 반면에 중국의 인민은행은 5조 3천억입니다. 5조 3천억.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수치죠. 어마어마한 수치. 2등이 이제 일본은행입니다. 일본은행인데 역시나 중국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현실이고요. 특히나 더욱더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4위부터 5위, 6위, 7위까지가 모두 다 중국은행입니다. 그러니까 2, 3위, 그러니까 일본의 2위의 일본, 3위의 미국을 제외하면은 1위부터 7위까지 모두 다 중국의 은행들이 이제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모든 기관 중에서도 가장 큰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글로벌 증시, 글로벌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난 국가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중국에서 뭐 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직업 준비율 인하 등 갖가지 방법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유동성 장세가 2017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저 필승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중국이 이제 제세 상승을 했을 때 최소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도 역시나 그런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저 필승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중국 시장, 이제 중국 시장의 분석을 마쳐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한국 시장 역시나 좋을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한국 시장이고요. 중국과의 이제 밀접한 이제 무역 관계도 가지고 있는 것도 한국 시장이기 때문에 역시나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도 한국 시장이다. 물론 중국만큼 그렇게 크게 오를 것인가라고 보면은 절대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는 이제 경기 민감주라던가 아니면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주 쪽에서 혹은 여행주라던가 아니면 파라다이스처럼 그런 여행 관련 업종,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호텔 레저 업계에서도 큰 훈풍이 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별적으로 저 종목을 이제 매수해 나간다면은 이 중국 시장의 그런 뛰어난 정책에 더불어서 큰 호황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제 방송 마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한국 증시, 한국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종목 분석까지 꾸준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종모양 클릭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 분석이었고요. 그에 따른 이제 모멘텀을 한국 시장에 받을 것이다라고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